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를 쭉 한번 보세요. You, anyone, them, us에서 대명사, 인칭 대명사 문제네. 그럼 이건 자리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한번 볼까요? consultant는 stress 강조했어요. importance. stress the importance of something 하면 그냥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도인데 스트레스가 왜 스트레스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뭐 음악 같은 거 악기 할 때도 스트레스 하게 되면 뭔가를 딱 강하게 연주하고 강하게 부르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stress the importance of long-term planning. 그래서 그 장기 계획에 대해서 뭔가 강조했어요. 뭐에 대한? for 전치사 이어집니다. for 뒤에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명사, 대명사도 올 수 있지만 대명사의 목적격이 와야 돼요. 그래서 you, anyone, them, us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밑줄 뒤에 doing이 수식어가 있네. 바로 이 부분이죠. 그게 왜? 원래 대명사는 수식어를 갖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명사는 수식어를 갖지 않죠. 왜냐하면 대명사는 그 특정한 대상을 대신 지칭하는 거죠. The people을 them으로 쓰기 때문에 them 앞이나 뒤로는 절대 수식어를 가질 게 없어요. 그런데 대명사 중에 수식어를 즐겨하는 애가 있어요. 바로 부정대명사라는 애입니다. 부정대명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이다 이 뜻으로 대명사 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Not definite.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사람들 할 때 우리가 those people who, those who 할 때 그 those가 바로 부정대명사예요. 이 부정대명사는 혼자 써도 돼요. 그런데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없죠. 누구든지라고 하면 진짜 누구든지잖아요. 그래서 가끔 누구든지 뒤에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쿠폰을 소지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부정대명사 뒤에는 범위를 제한하는 수식어를 즐겨 가져요. 그래서 대명사 문제다. 그런데 뒤에 수식어가 있어. 그럼 부정대명사 쪽으로 빠르게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대명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식어를 즐겨 갖는다라는 거. 다른 대명사들은 홀로 써요. they 이런 거는 그죠? 현재 보기 중에 수식어를 가질 수 있는 건 anyone밖에 없었어요. anyone만 부정대명사로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뒤에 수식어가 있네? 그럼 those 아니면 anyone이 정답으로 출제되는 거.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수식어를 동반한 부정대명사 중에 특히 출제율이 높은 두 개가 누구냐? 바로 those하고 anyone이에요. 그럼 오늘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대명사 문제다. 근데 밑줄 뒤에 수식어가 있네? 그럼 부정대명사야. 그것도 those 아니면 anyone이 정답. 근데 보기 보니 anyone이 있네? 그럼 얘가 정답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죠. 다시 대명사 문제다. 수식어가 있다. 그럼 부정대명사. 근데 보기에 those나 anyone이 있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ose하고 anyone이 특히 이 문제 유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두 개인 거 잘 정리되시면 다음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이 될 겁니다. 오늘 1일 일제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형용사들이 쫙 깔려있죠. 어휘 문제구나. 자, 그럼 일단 구조 보면서 어휘도 같이 들어갈게요. According to the policy에 따라서 new employee들은 are be 합니다. 자, 밑줄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예요. 당연히 형용사 들어가죠. 형용사 어휘고요. 자, 그럼 형용사 어휘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맞아요. 모든 어휘 문제 공통사항입니다. 일단 밑줄 뒤에 어떤 구조가 전개되는가부터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비동사 뒤에 보호를 쓰는 형용사인데 to도를 좋아하는 거, 중에서 맥락이 맞는 거. 현재 보기 중에 to도 좋아하는 거. capable of 얘는 of 좋아하지요. 탈락. enable 하여가 웃겨요. enable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오? 아니 전부 다 able로 끝났잖아요. 그럼 형용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형용사 able에다가 en이 붙어서 en은 동사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make 밀주죠. able 할 수 있게 만들어주다. 그래서 동사예요. enable somebody to do 해서 누군가가 to도 할 수 있게 해주다. 그래서 이 아이는 동사입니다. enable은 되게 유명한 함정이에요. 형용사인 척 잘하는 걸로 아주 유명하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allowable 또 특별하게 뭐 좋아하는 구조 있진 않아요. 그리고 eligible to do 유명하죠.
eligible은 to도 좋아하는 거로 너무너무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eligible to do, be eligible to do 아예 입에 붙어 있잖아요. be eligible to do, be eligible to do 물론 for도 좋아하지만 to도가 한 90% 출제되고 for는 한 10% 정도 어쩌다 한 번입니다. 그래? 그럼 이거는 뭐야? 보기 중에 to도를 가지면서 쓸 수 있는 형용사가 얘밖에 없어. 그럼 뭐야? 끝났어요. 해석도 안 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휘 문제는 뭐 뒤에 구조호응부터 항상 먼저 보자. 이 습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예요. 문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혼자 A 넣어보고 B 넣어보고 해석하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어휘 문제야. 제일 먼저 주목할 거는 뭐다? 뒤에 어떤 구조가 전개되는가? 구조에 먼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죠? 뒤에 어떤 구조는가? Be eligible to do. 평소에 be eligible to do, be eligible to do 이렇게 덩어리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오늘 1일 일제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명사들이 쭉 깔려 있죠?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예요. 그럼 일단 구조홍부터 보셔야죠. 얘는 앞에 벌써 전치사 upon이다 분위기 잡아줘요. upon하고 친한 명사들 있죠. upon arrival, upon delivery, upon request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럼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그럼 이거 토익 공부 좀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upon이 좋아하는 명사, 토익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뒤에 up the parcel, parcel은 패키지 같은 거죠. 소포니까 이거는 소포 받으시면의 뜻이니까 물건을 받으시면 이란 뜻으로 upon receipt of the parcel 이 자체를 그냥 평소에 그냥 덩어리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upon receipt of something, upon receipt of something인데 그냥 보통 upon receipt of the parcel 많이 쓰거든요. 물건 받으시면 받았다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시면 upon request도 있으니까 upon arrival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세요. 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몇 개 생각나는 대로 정리 좀 해봅시다. upon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upon arrival. 도착하시면이에요. 그죠? 그리고 upon receipt 지금 이 표현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upon request 또 좋아하고 upon delivery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upon delivery, upon request, upon receipt, upon arrival 하면 도착 시에는 또는 수령 시에는, 요청 시에는 그리고 물건을 받았을 때, 그럼 물건 배송 시에, 그죠? 배송 시에 물건 받으시면 바로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upon delivery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upon payment도 있고요, 그지?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upon이 좋아하는 명사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다음에 더 편하겠습니다. upon arrival, upon receipt, upon request 세 개 정도는 꼭 입에 붙여 놓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upon arrival, upon request, upon receipt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일째는 알고 보면 굉장히 수월한 패턴.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보기를 보니까 명사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명사 어미 문제구나. 그럼 일단 주변의 구조 호응도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죠. 현재로서는 뒤에 뭐 특별한 건 없는 상황이긴 해요. 전치사 for만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느껴집니다. The rest of the summit 정상들 중에 나머지들이죠. G20에 참석한 정상들 중에 the rest 나머지가 뭐 일부가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나머지 정상들은 그들의 기꺼이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 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얘기한 B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들이 동참 의사를 보였다. 이런 정도 되겠죠. 기꺼이 뭐뭐 하겠다. 이런 얘기지. 자, 뭐에 대해서? 그린 이코노미를 하자라고 어떤 사람이나 또는 정부에서 처음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 꼭 알아야 되죠. 토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단어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니셔티브는 이니셜에서 왔어요. 이니셜이 처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처음 제안하는 걸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발음 살짝 조심하세요. initiative가 아니라 initiative, initiative.
initiat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조심할 게 그거야. 품사. initiation이랑 같이 나오면 둘 다 명사기 때문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initiative는 처음으로 제안하는 어떤 제안 같은 거고 또는 플랜, 계획 같은 거고 initiation은 initiate가 착수하다, 시작하다 동사의 명사니까 걔는 착수란 뜻으로 쓰입니다. 안 써드리니까 또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 적어드릴게요. initiative는 어떤 계획 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제안, proposal, plan 정도고 initiation은 initiate 동사에다가 initiation 명사가 된 거여서 시작이니까 beginning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도 구분하세요. initiative는 plan, initiation은 beginning, 시작, 착수 이런 정도의 뜻이니까 이것도 한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린 이코노미를 하자라고 한국 정부가 얘기했대.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정상들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골랐던 오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호프였어요. 그린 이코노미를 하겠다는 어떤 희망사항에 대해서 뭔가 동작, 우리말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죠? 하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는 것 이런 뜻으로는 기대 이런 것보다는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the government 또는 the Korea's, 여기서는 Korea죠. the government initiative라는 표현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제안하는 거. 그걸 우리가 initiative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어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government initiative라는 표현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두세요. 오늘은 1회 일지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보기 보니까 부사들이 쭉 깔려 있죠.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구나. 자, 부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사는 그 부사가 좋아하는 동사 또는 형용사하고 컬로케이션으로 잘 쓰이죠. 그래서 부사 뒤에 특정 동사나 형용사를 같이 넣어서 항상 구조 컬로케이션으로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컬로케이션 문제였거든요. 앞에 구조 한번 보실까요? 피아니스트 이 사람이 신문에 실렸어요. 우리 feature이라는 동사는 여러 번 강조했었죠. feature는 신문에 실리다. 특집 기사로 다뤄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feature 특집으로 소개됐어. 그리고 뒤에 after she won the concourse에서 상 타고 나서 신문에 나왔어 또는 TV에 나왔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줄에 넣을 부사예요. 어떤 부사를 넣을까? 이걸 해석해서 푼다? 그럼 아직 토익 공부를 좀 이제 시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예요. after하고 같이 짝을 이루는 것 찾기 문제입니다. 평소 보기에서 immediately after 이 조합을 아시는 분들은 딴 거 신경 안 써. 얘는 보자마자 immediately after 그냥 단짝 친구거든요. 이게 바로 컬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부사는 컬로케이션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평소에 미리 이렇게 짝을 잘 챙겨두세요. 우리가 너무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immediately 말고도 뭐 들어갈 수 있어요? promptly after, soon after, 그리고 shortly after도 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챙겨두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immediately after, promptly after, soon after, shortly after.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정리해 둡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오늘 문제도 보기 보세요. 쭉 보니까 보기에 부사들이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다. 그죠? 자, 부사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컬로케이션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특정 부사가 좋아하는 동사, 형용사를 항상 세트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admission은 should register 등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일 없는 빈칸 세미콜론이 연결해 주면서
또 다른 주어 동사로 이어지고 있죠. 그지? 그래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이 otherwise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등록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길게 줄 서서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어떻게 미리 하셔야 돼요. 사전에 등록해라. 이런 맥락이군요. 근데 보기를 봐도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등록하세요 라는 말 뒤에 미리라는 말로는 뭘 많이 썼어요? register in advance 이런 거 많이 봤죠. 그거랑 같은 표현인데 좀 생소합니다. 바로 beforehand라는 표현이에요. beforehand는 우리가 잘 아는 in advance 또는 경우에 따라 ahead 있죠. ahead. 그래서 register ahead, register in advance는 익숙한데 register beforehand가 좀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어휘들은 한번 봐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몰랐던 어휘는 실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받으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register beforehand. 한번 읽어보죠. register beforehand. 한 번 더. register beforehand. 같은 거 뭐 있어요? register in advance, register ahead. 이런 느낌입니다. 정리 한번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일 일제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보기에 뭐가 깔렸나요? 동사들이 쭉 깔려 있죠. 동사어휘 문제구나 라는 거. 그럼 일단 동사어휘 문제는 어떻게 공략하라고요? 네, 뒤에 구조홍부터 보라 라고 했어요. 밑줄 뒤를 쓱 보니까 어때요? The director position에서 일단 목적어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동사 들어가면서 포지션하고 친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어떠한 직책 같은 걸 떠맡다. 누가 물러나면서 비어있는 자리를 내가 떠맡는다. 이런 얘기할 때 take over the position 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그래서 평소에 take over the position 이 표현을 아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쉽게 또 이렇게 물 흐르듯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사람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 그만둔 사람의 후임자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placement. 원래 교체 부품인데 그 사람 그만두고 내가 대신 들어가니까 replacement라고도 합니다. 교체하시는 대체해서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후임자죠. 물론 후임자라는 뜻으로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있어요. successor. successor가 성공한 사람 아니죠? 후임자라는 뜻인 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후임자로 그 자리를 이 사람이 물려받는 거죠. 인수하고 떠맡고 할 때 우리가 take ov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take over the position 못지않게 잘 쓰는 게 take over a certain company 하면 회사를 인수하다는 뜻으로 acquire의 뜻으로도 take over를 잘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take over 했다 할 때 take over the position 이렇게 덩어리 잡아둡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ake over the position 한 번 더요. take over the position 이렇게 입에 붙여 놓으시면 다음에 take over the position이 쉽게 답이 보일 거예요. 메이크업 같은 게 뭔가 구성하다 만들어낸다 우리 화장하다 메이크업도 있고요. 그지? look after는 뭔가 뒤를 돌보다는 뜻이죠. look, take care of 이런 뜻이고 turn이는 제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출제되는 애들이기는 합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 문제는 take over the position 챙겨 두시면 되겠네요. 오늘 1일 일제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쭉 보시니까 어때요? 보기의 품사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쭉 깔려 있죠? 그렇다면 밑줄이 전체적인 문장 구조에서 빈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자리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앞에 보니까 he is striving to do 하려고 합니다. 주어가 improve 하려고 한대요. 서비스를. 자, 중간에 들어가 있는 동사를 모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실 건 없어요. 어차피 is striving to improve가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만 잡으시면 전체 흐름 파악에는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strive를 한번 챙겨두셔야 돼요. strive는 토익에서 주로 출제된 게 구조홍이었어요. strive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요. 그래서 strive to do 하면
to do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ry to do. to do 하려고 애씁니다 할 때 try to do랑 동의어가 돼요. strive to do, try to do. 입에 붙여볼까요? strive to do, try to do. strive to do, try to do. 정리 한번 해두세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by. 여러분 전치사 by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맞습니다. 토익에서 전치사 by는 by doing 함으로써 동명사 갖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by doing 함으로써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밑줄이 할 일이 없네? 그래? 할 일 없는 빈칸? 그럼 부사 자리지 뭐. 그죠? 그래서 동명사 앞에 분사 앞에 언제든 부사는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by doing 함으로써 앞에 attentively라는 부사 넣는 문제. 구조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어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address라는 동사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죠. address라는 동사는 또 뭐로 유명하냐면 address problem, address concern 이렇게 또 문제점이나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 또는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다는 뜻으로 너무너무 자주 출제됩니다. address a problem, address concerns, address complaints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address는 동의어 문제 몇 번 나왔었죠? deal with a problem.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다 deal with도 꼭 동의어로 정리해 두세요. 자, attend는 다 아실 거예요. attend가 주의를 기울이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할 때 attend to something. 그죠? 명사로 써도 attention to something. 이렇게 attention to는 또 너무 잘 압니다. pay attention to something. 정말 잘 알고 있죠. 형용사가 attentive예요. attentive가 되어도 역시 to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래서 attentive to something 하면 무엇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거니까 이때는 careful의 뜻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ttentivelly는 주의를 기울여서 carefully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지? attentively addressing the problem 해볼까요? attentively addressing the problem. by attentively addressing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연결해 두시면 되겠어요. 원래 덩어리를 만들어 두면 좋은 점은 어디에 빈칸을 줘도 정답을 찾는 게 너무 수월하다. by attentively addressing customers' concerns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strive도 그렇고 address도 그렇고 attend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어휘들이고 다들 필요한 것들이니까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일 일제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형용사 어휘들이 쭉 깔려 있죠.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전체적인 해석이 중요하지만 특정 어휘와의 컬로케이션 또는 특정 구조와의 호응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앞에서 보니까 any employee 어떤 직원이라도 who is absent from work 회사를 빠진 사람 absent from absent는 from하고 짝을 짓죠. send 근데 AB가 against나 away 뜻을 주다 보니까 결국 그 장소로 send 간 게 아니라 그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거니까 absent는 from을 쓰게 돼요. absent from work 회사에 결석한 거죠.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이런 걸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뭐 결석하신 분인데 어떻게 for 3 days예요. 그죠? 3일 동안 결석한 사람은이죠. 아파서 3일 동안 결석한 사람은 반드시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라든지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되겠어요. 자, 3일은 3일인데 3일 어떤 거? 보기를 쑥 보면 3일 연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치랑 잘 씁니다. 3 consecutive 바로 이거죠. 수치랑 같이 써서 3 consecutive days, 3 consecutive numbers 이런 식으로 쓰면 연속되는 수, 연속되는 일자 이런 걸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consecutive가 연속적인데 여기에 secu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secu라는 단어가 follow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가 같이 follow 뒤따라오는 거니까 연속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죠. consecutive랑 비슷한 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successive라는 애가 있어요.
succeed가 원래 이어가다, 계승하다기 때문에 여러 이어지는 에서 successive란 단어 있죠. 그래서 successive, three successive days, three consecutive days 또는 three straight도 뭐 연속이니까 그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있죠. 3일 연속이란 뜻으로 쓸 때는 for 3 days, 3 days를 그냥 쓰고 뒤에 in a row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그래서 for 3 days in a row. in a row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연달아, 줄지어라는 뜻을 갖고 있죠. W입니다. 그래서 for 3 days in a row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for 3 days in a row. for 3 days in a row 하면은 3일 연속으로라는 표현이니까 뭐 같은 표현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3 days in a row. 그래서 for 3 days in a row 또는 for 3 consecutive days죠. 오늘 이 표현 한번 입 붙여 볼까요? 같이 해 보죠. 3일 연속입니다. for 3 days for 3 consecutive days. 한 번 더요. for 3 consecutive days. 한 번 더. for 3 consecutive days. 같은 건 뭐 있어요? for 3 successive days. for 3 successive days. 똑같은 표현 있죠? for 3 days in a row. for 3 days in a row. 그래서 3 days in a row, 5 years in a row 이런 표현, in a row라는 표현도 한번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constant는 즉각적인, 뭔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건데 instant이죠. instant food 있잖아요. instant, constant 이런 것들이 있고 previous는 이전에, following은 이후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onsecutive days, 3 consecutive days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일 일제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보기를 쓱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는 전치사 선택이구나 라는 거. 자, 앞뒤에 흐름 잘 보세요. 전치사 선택은 제일 중요한 게 앞쪽하고 뒤쪽을 어떤 전치사를 넣어서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자, 앞에 이 사람이 contribute 했습니다. 이 정도의 돈을 to 어느 단체에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contribute는 contribute A to B에서 이렇게 to하고 호응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contribute A to B. 그래서 A를 B에게 보내다, 바치다, 기여하다, 기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contribute A to B. contribute A to B. 한 번 더 챙겨두세요. 그래서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 기부한 돈은 가장 큰 겁니다. 여기서 one은 the biggest donation 정도 또는 the biggest contribution 이걸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기부금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more than은 필요 없어요. 수식어 100 years 100년이에요. 100년의 기간 중에서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전치사 in이 정답이 된 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혹시? 이 문제 전치사 in이 된 결정적인 단서는 맞아요. the biggest one이라는 최상급 때문입니다. 최상급하고 in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거 한번 정리해드리고 갈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형용사 앞에 the big, bigger, the biggest 이렇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 앞에다가 the biggest 또는 the best 최상급을 고르게 되는 근거가 있죠. 최상급을 정답으로 하는데 만들어지는 근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게 of예요. 그래서 the best of the three. 3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개 중에서는 최상급 필요 없으니까 of가 제일 흔하고 뭐 of 대신에는 among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보이는 게 in이에요. in 뒤에는 어떤 뭐 시간적인 표현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지역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the best in the world, the best in 100 years, 지난 100년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the best in 무슨 분야 또는 어떤 업계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ever도 잘 아실 거예요. The best ever. 지금까지 본 거 중에 최고였어. 그거. 그리고 책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추가로 좀 알려드릴게. available 그리고 possible 있어요. available, possible도 최상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가능한 가장 빠른 이런 식으로 the fastest possible 그죠? the fastest, the
cheapest possibl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급을 정답으로 하는데 어떤 것들이 같이 쓰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최상급을 정답으로 하는데 쓸 수 있는 것들 뭐뭐 있어요? of 있고 ever 있고 in 있고 그리고 available, possible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 best of the three, the best in the world, the best ever, the best available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이 좋아하는 최상급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근거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앞에 the biggest 최상급이 있었기 때문에 in 100 years 그래서 in하고 연결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over는 어떨까요? 100년 이상 이미 more than이 있어요. over를 또 쓸 이유가 없죠. over 100 years 하든지 아니면 more than 100 years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over는 수치 앞에 over는 수치 표현을 강조하는 부사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3년에 걸쳐 over 3 years 또는 over the last 3 years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전사로 쓴 경우죠. 하지만 여기서는 수치 앞에 그냥 바로 전사가 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가능한데 over는 수치 앞에 바로 오면 그때는 부사 표현으로 보시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거슬 일은 없었네요. 오늘 1일째는 최상급에서 단서를 얻어서 in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